반갑습니다. 삶의 깊이를 천천히 기록하는 비스타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스타의 기록에서 전하는 조용한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의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세대. 참아야 한다. 먼저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 곁에 아직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처음 들으면 그냥 철학자의 말처럼 들립니다. 고독을 예찬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현실을 꿰뚫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냉정한 시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 모여 있으면 반드시 서로를 찌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비유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려고 서로 가까이 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엔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붙습니다. 또 찔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이 고슴도치와 같다고. 우리는 평생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가까워지면 상처받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딱히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왜인지 모르게 지쳐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한 번도 먼저 연락해 온 적 없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슬며시 나타나는 사람. 살면서 한 명도 없으셨습니까? 아마 없으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끊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66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웠고 동네에서는 인심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며 함께 늙어온 친구. 경조사는 물론이고 남편이 아플 때도 자식이 속 썩일 때도 항상 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정숙 씨가 남편의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그 30년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거 많이 힘들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한 번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사정이 있겠지.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이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전화 한 통이었다는 것을. 텅 빈 병원 폭도를 걸으며 이정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슬픔보다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쌓아온 걸까? 이정숙 씨의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확히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의 길이가 곧 깊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진짜 친구다. 오래 함께 했으니까 가족 같은 사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의 가치는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다울 수 있었는가, 그것이 진짜 기준이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사람이 늙어가면서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지를 수십 년 동안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계의 질이다.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관계의 질, 즉 몇 명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나고 나면 지치는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것보다 만나고 나면 따뜻해지는 관계 하나가 훨씬 더 오래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관계가 몇 개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끊지 못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쏟아부은 관계일수록 그 관계를 끝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30년을 함께 했으니까, 경조사마다 챙겨줬으니까, 힘들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그 모든 시간과 감정이 아깝기 때문에 더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도 계속 쏟아붓는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똑같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기회를 놓치고 현명한 자는 기회를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 관계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조용히 물러섭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이것이 우리 세대를 가장 많이 붙잡는 족쇄입니다. 살면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겨온 세대. 배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세대. 그래서 관계를 먼저 끊는 것은 마치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아직 나한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멀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69세 최병수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사회성이 좋고 술자리 분위기를 잘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친목 모임을 여러 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최병수 씨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즐거운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았습니다. 누가 더 아프다. 자식이 어떻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모임에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퇴직 후 처음엔 자신도 허전했다는 것.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그런 말하면 약해 보인다. 괜히 분위기 망친다. 그래서 항상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자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최병수 씨는 조용히 그 모임들을 하나씩 줄였습니다. 한 달에 4번 나가던 것을 2번으로, 2번을 1번으로. 그리고 어느 날 오래전 직장 동료 한 명과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퇴직하고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지난 몇 년 동안의 모임보다 훨씬 깊은 온기를 남겼다고 최병수 씨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최병수 씨가 모임을 끄는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들이 최병수 씨가 진짜 원하는 연결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시간이
나를 채워주는지, 나를 비워내는지,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노년층의 인간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수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넓히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진짜 중요한 사람 몇 명에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팀은 사회적 감정 선택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인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끊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만나고 나면 항상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 이것이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왜인지 모르게 자신이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꺼낼 수가 없는 느낌. 혹시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폭종이다. 두 번째,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관계. 이것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타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 필요가 없을 때도 내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 온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면 그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3세 박진호 씨 이야기입니다. 박진호 씨는 사업을 오래 한 분입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전화, 골프같이 치자는 연락, 명절마다 안부 문자.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정리되고 난 뒤 단 한 명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사업을 좋아한 거였다는 것을. 씁쓸한 말입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3명. 적은 숫자 같습니까? 그런데 박진호 씨는 말합니다. 그 3명이 있어서 지금도 버틸 수 있다고.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인생이 어려울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탄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관계. 이것은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양보하고 참고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력이 일방적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는 관계. 내가 먼저 안부를 묻지 않으면 묻지 않는 관계.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관계. 혹시 지금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소진입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년의 우울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진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나쁜 관계는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끊어요? 30년 알고 지낸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끊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끊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직접적인 단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거리입니다. 고슴도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67세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씨에게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식 자랑과 남의 집 험담을 주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그 이웃을 만나고 나면 김순자 씨는 항상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렇다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을 갑자기 안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순자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을 두세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만날 때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30분 정도 차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냉정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그 이웃도 크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씨는 그 비워진 시간에 진짜 마음이 편한 사람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극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에너지를 그곳에 쏟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과 진짜 소중한 관계에 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닐까? 이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참고 맞추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기 전날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겁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잠깐 한숨이 나온다면 그게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보다 먼저 압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신체적 스트레스와 동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나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힘든 관계는 몸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몸을 해치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71세 강태준 씨 이야기입니다. 강태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격이 무던한 편이었습니다. 웬만한 것은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준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매달 만나는 형제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형에게 핀잔을 듣는 모임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70이 넘은 나이에도 어린 시절처럼 형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는 조용히 그 모임의 빈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잠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으라고 배웠고, 사회에 나와서도 참으라고 배웠고, 나이 들어서도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라며 참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떤 관계와 보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 그것은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관계.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거래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지하기 위해 내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관계. 그것은 소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와의 거리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완전한孤独을 예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찔리지 않을 만큼, 그러나 온기는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배워야 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남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닐 겁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모질게 살았다는 것. 참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오래 참았다는 것. 끊어야 했을 것을 붙잡고 너무 오래 소진됐다는 것.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쓸쓸한 후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 대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그 관계에 남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비스타의 기록이 전하는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오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천천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